안녕하세요. 타샤TV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낮의 온도가 거의 40도를 육박을 하고 너무나 강렬한 햇살에 그리고 암만 지붕과 그늘막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반려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피서할 겸 우리 반려견들에게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려고 시티오 하두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서를 왔습니다. 이곳은 필리핀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 계곡입니다. 이곳은 피나뚜보 산, 피나뚜보 화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류로 이곳에는 120여 가정의 아이따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치로는 클락에 보면 아쿠아 플래닛이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수영장 겸 슬라이딩이 있는 그 장소죠. 그 뒤쪽으로 보면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비포장 길이에요. 그 비포장 길로 해서 한 또 5분여 들어오면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곳에서 차를 주차하신 후에 먹을 거든 반려견이든 아이들이든 데리고 그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길 따라 가시다가 보면 우측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여요. 그 특별히 표지판은 없지만 딱 봐도 이거 계곡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서 30여 분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계곡 사이로 이렇게 경치들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엔 요 하두안 폭포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암만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저야 이미 완전히 길을 알기 때문에 헤매거나 헛갈릴 일은 없는데 그곳에 차를 주차하실 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가이드 필요하냐고 하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이드 비용으로 200 내지 300페소 정도를 주시고 가이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중간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어디 가냐 물어보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이 가이드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포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던 소주를 한잔 하시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실 때 청소만 깨끗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폭포까지 가는 길 중간중간에 아이따족 사람들이 빨래하고 수영하고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다고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탕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좀 갖고 가셔서 지나가시면서 한두 개씩 나눠주면서 가면 더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그곳에서 한국인 같은 외지인을 만나는 것은 참 드문 일이기 때문에 참 반가워라 하고 이 친구들도 우리를 좋아라 합니다. 일단 산에 들어가는 순간 뭘 사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물이 많다고 해서 이 계곡물을 마시거나 끓여서 먹는다 하는 거는 아마 안 좋을 것 같고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심한 설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양하고요. 그러니까 라면이든 뭐든 이렇게 먹는 물 같은 거는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포까지 가는 길 자체는 위험하거나 완전 가파르거나 위험한 구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초입 부분에 나왔던 영상에 한 3.5m 정도 되는 높이에 그 절벽을 올라가는 거 말고는 특별히 위험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코스고요.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도 크게 위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 피나뚜보 산 지류에는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까지 알게 된 것은 그 터널들을 찾아가고 구경하고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총알이나 이런 거를 좀 주워오는 그런 취미를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는 합니다. 이 시티오 하두안 폭포 아래쪽으로 예전에 일본군 트럭 2대 정도를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다 그 옛날 아이따 선배들이 잘라서 조금씩 잘라서 갖고 나와서 다 고철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아이따족 사람은 저한테 일본군 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 총인데
총심만 남아있고 뒤에 부분은 자기네들이 또 개조하고 만들어서 완전 다른 총을 만들었는데 그 총심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한국인을 비롯해서 서양인들 그리고 필리핀인들까지 금속 탐지기 등을 가지고 와서 산속을 다 뒤지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터널 주변으로 해서 어떤 마크나 표식이 있는 장소를 땅굴을 아예 현대인들이 와서 땅굴을 파고 그곳에 있는 뭐 야마시타 골드라고 하는 어떤 전설 속의 그 금덩어리들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아이따 족들도 저한테 그런 걸 찾아보자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만 조건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경비를 제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금덩어리 찾으러 다니거나 뭐 취미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반려견들과 함께 이 시원한 물주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곡까지 오는데도 한 30분 걸었고, 그리고 계속 오자마자 수영을 계속 해서인지 호프하고 타샤가 지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불러도 오지도 않고 아주 그냥 피곤한 것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네요. 보통 필리핀의 산이나 외곽 지역에 사는 아이따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따족은 필리핀 원주민으로 키가 보통 150에서 1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는 일은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사라고 해도 밭농사라기보다는 카사바나 혹은 뭐 까못대 이런 거는 이제 고구마 종류처럼 보이는 그런 종류의 어떤 뿌리 식물이고요. 그리고 바나나, 망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좀 나무를 심고 해서 그걸 열매를 따가지고 살고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는 보통 나오기는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한 마을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까? 그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는 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품성들 자체는 이분들이 산속에 살면서 그렇게 때가 묻질 않아서인지 되게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웃어주는 아주 선한 마음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시골 사람들도 그렇듯이 술 한 잔 먹으면 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혹 가다 보면 산속에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현지 필리핀인들이나 아이따족들이 저가 혼자서 이렇게 아이따족 산속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 같이 가준다고도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